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날 나는 이상하리만큼 눈물이 나지 않았다. 1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의 거짓말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내 손끝은 오히려 차분했다. 그의 휴대폰 속 낯선 여자의 웃음, 그리고 익숙한 식당의 배경. 그날 이후 나는 사랑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만든 상처 위에 냉정한 함정을 덧칠하기 위해서였다. 세월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초 나는 늘 남편의 어깨를 믿었다. 그의 하루가 힘들어도 나는 묵묵히 밥을 지었고 말없이 그의 옷을 다렸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눈을 피했고 나의 말끝마다 짜증을 섞기 시작했다. 그 변화가 단순한 권태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휴대폰에 저장된 민지라는 이름을 보기 전까진 말이다. 그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잔인했다. 오늘도 아내 몰래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 줄로 나는 아내에서 관찰자가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식당 영수증, 차량 위치,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나의 복수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다. 그가 돌아온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가 돌아올 이유가 있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침대 머리맡엔 언제나 녹음기가 켜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함께 들려온 건 낯선 향수 냄새였다.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오늘 회식이라더니 향수까지 뿌렸어? 그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아, 그거 민지 씨가 실수로 뿌린 거야.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다. 다음 날 나는 그가 모르게 새 휴대폰을 샀다. 그리고 내 번호를 모르는 계정으로 그에게 접근했다. 그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반복하는지, 그가 얼마나 얕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 복수는 시작됐고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다. 이 싸움은 사랑이 아니라 기억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다음 장에서 나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 그날 이후 나는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움직였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대신 계산이 자리 잡았다. 내가 먼저 울면 끝이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울지 않았다. 대신 웃으며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했다. 먼저 그의 일정표를 완전히 파악했다. 회사 퇴근 시간, 회식이라며 늦는 날, 민지와 만나는 요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남자인지 몰랐다.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변명. 나는 그 패턴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자주 가던 카페의 CCTV 위치를 확인했고 그 앞 가로등 아래에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의 차 안에 작게 녹음기를 숨겼다. 사랑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섞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모든 게 준비됐다. 그가 회식이라며 외출한 날 나는 민지의 SNS를 켰다.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문장을 올렸다. 사진 속 배경은 그들이 자주 가던 식당의 벽지였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가 늘 입던 회색 셔츠 소매가 살짝 보였다. 나는 손끝으로 사진을 확대하며 웃었다. 이제 이 모든 게 증거가 된다. 나는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그를 대했다. 당신 요즘 피곤하지? 몸 관리 좀 해.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괜찮아.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그는 몰랐다. 며칠 뒤 그는 내 생일을 깜빡한 채 집에 들어왔다. 손에는 케이크 대신 와인 2병이 들려 있었고 그 향기 속에는
또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오랜만에 바람 좀 쐬자. 그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었다. 여행? 갑자기 왜? 그냥 우리 관계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는 내 말의 진위를 모른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바다 쪽으로 갈까?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바다. 넓고 깊은 데가 좋겠네. 그는 모른다. 내가 이미 그의 동선을 경찰 지인에게 전달했고 그가 회사 공금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다는 걸. 이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보복이 아니다. 그가 잃어버린 신뢰의 대가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의식이다. 거실 불빛 아래 나는 그가 모르게 메모를 남겼다. 사랑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 문장은 내 마지막 흔적이자 그의 인생이 뒤집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나는 그와 민지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모든 기록이 그들 눈앞에서 재생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천천히 화장을 했다. 피곤한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끝을 마주할 준비만이 남아 있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에 잠깐만 얼굴 좀 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익숙한 거짓말을 했다. 오늘 회식인데 내일 이야기하자.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그럼 회식 끝나고 민지 씨랑 같이 오세요. 그 식당 근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의 호흡이 흔들렸다. 무슨 말이야, 민지 씨는 왜? 그럼 오늘 밤에 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그 식당의 불빛은 유난히 따뜻했다. 퇴근 시간의 인파가 흩어진 자리, 창가 자리엔 커피잔 2개와 작은 카메라가 있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얼굴은 낯빛을 잃었다. 민지도 따라 들어오며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왔네.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앉아요. 우리 셋이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은 내 앞에 앉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손끝을 떨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버튼을 누르자 카메라에 연결된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에는 그들의 대화가 있었다. 오늘도 아내 몰래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있으니까 살겠어요. 짧은 웃음소리, 겹쳐진 그림자, 그리고 내가 모은 모든 거짓의 파편들이 그들 앞에 쏟아졌다. 민지는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다. 언니, 저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었겠지. 남편이 허둥대며 내게 손을 내밀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다 끝난 일이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지. 나는 두 사람의 앞에 작은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 안엔 그들의 대화 녹취록과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남편의 회사 서류가 한 장 더 있었다. 회사 자금 3천만 원. 민지 씨 통장으로 들어간 거 맞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잠깐 빌려준 거야. 곧 갚으려고 했어. 그래, 그 말 녹음도 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자료들 내일 오전에 너희 회사 감사팀과 민지 씨 부모님께 동시에 보낼 거야. 민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를 위해 흘리지 않았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런데 당신들은 아직 시작할 자격이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닌 듯 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 다 끝났어. 나도 너도. 그리고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본다는 건 행운일 거야.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길 바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엔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너짐과 해방, 그 사이 어딘가의 공기였다. 내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혼자 남은 밤 속에서 진짜 자유를 마주하게 된다. 카페 문을 나선 후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도심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아래마다 다른 그림자가 생겨났고 그 그림자들이 마치 내 안에 흔들리는 감정 같았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다. 대신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이제 복수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그저 끝났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였다. 거실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마시다 남긴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입술 자국이 선명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 잠들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책장 속 낡은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속에 우리는 아직 웃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믿었다. 사랑이면 뭐든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건 자신을 지키는 용기라는 걸.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편지를 썼다. 당신에게.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를 다시 사랑할 시간만 있으면 돼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묵은 슬픔이 녹아내리는 소리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안에는 새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자유의 냄새였다. 아침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미안하다. 다시 시작하자. 짧은 메시지 한 줄.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시작은 나야. 그날부터 나는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전부터 꿈꾸던 내 이름으로 된 공간.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로서 서는 자리.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길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연다.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나의 이름으로 빛나는 세상 속으로. 며칠이 흘렀다. 나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준비하고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다. 삶이 조금씩 내 손끝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남편분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경찰이었다. 순간 숨이 멎었다. 남편분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서연 씨 명의의 계좌가 일부 관련된 정황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내 계좌? 어떻게? 이내 기억이 스쳤다. 그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든 적이 있었다. 당신 이름으로 잠깐 넣어둘게.
세금 때문에 그래.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던 지난날에 내가 미웠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남편은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 유리병 너머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서연아, 믿어줘. 이건 오해야. 잠깐만 기다리면 다 해결돼. 그 말은 예전과 똑같았다. 거짓말로 시작해 변명으로 끝나는 말투.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이름을 이용했지? 내 통장을, 내 신뢰를.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만든 함정은 결국 당신 자신을 삼켰어.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유명 중소기업 간부, 불륜횡령 이중 스캔들. 그 제목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리 통쾌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사람을 보는 건 언제나 슬픈 일이었다. 심지어 그가 나를 배신했더라도. 밤이 되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에서 오는 거야. 이제 나 자신을 회복할 거야. 며칠 후 나는 작은 카페 임대 계약을 마쳤다. 간판에는 내 이름 대신 이렇게 적었다. 새로운 누돈. 내가 선택한 새벽의 이름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첫 커피를 내리던 순간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멈췄다. 남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도 그 아이를 버리지 말아줘. 감옥에서도 내 이름만 찾더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울먹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그게 내 말답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새로운 세상의 눈물 같았다.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다. 쓴맛 속에서 묘하게 따뜻한 향이 났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겠지. 나는 과거를 정리하고 완전한 자유의 문턱에 선다. 카페 새로움이 문을 연 지 2달이 지났다. 아직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매일 들어오는 향긋한 원두 냄새와 진한 커피 한 잔의 온도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첫 시간이었으니까. 아침마다 유리창을 닫고 의자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릴 때면 예전의 나는 떠올랐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하루를 견디던 내 모습. 그때의 나는 사랑을 이유로 너무 많은 걸 포기했었다. 이제는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해도 돼. 어느 날 단골이 된 노부부가 카운터 앞에 섰다. 그들은 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그 말이 나를 울게 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게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었다. 점심 무렵 가게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경찰서에서 나를 조사했던 여경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남편분 사건 종결됐습니다. 김서연 씨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그분 구치소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아내는 나를 벌하지 않았다. 나를 깨닫게 했을 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가가 젖었다. 그는 여전히 바보였지만 그 한마디만큼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끄자 창밖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내리는 빗소리가 내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나는 불 꺼진 카페 한켠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그 향기 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민지가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증오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도 부디 행복하길. 사람이 잘못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걸 꼭 증명해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가게 앞 화단에 작은 꽃이 피었다. 그건 내가 처음으로 심은 튤립이었다. 햇살이 그 위에 부서질 때 나는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지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간다. 그날의 커피는 유난히 따뜻했다. 쓴맛 속에 달콤함이 묻어 있었고 그 온도는 마치 내 인생의 새 시작 같았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만의 온도. 나는 새로운 평온 속에서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된다. 여름의 끝자락이었다. 가게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섰다. 햇살에 번진 실루엣은 익숙했고 나는 한눈에 그를 알아봤다. 감옥에서 풀려난 남편이었다. 그는 수척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한때 날카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주름이 남아 있었다. 커피 한 잔만 괜찮을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가게를 연 이상 손님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카운터를 바라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난 나 자신이 부끄럽다. 교도소에서 매일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한 말들,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나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후회해?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후회보다 두려워. 너 없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거든. 커피가 완성되어 그의 앞에 놓였다. 그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주며 한 모금 마셨다. 쓴데 이상하게 따뜻하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커피엔 내 지난날이 들어있어. 쓴맛도 있고 따뜻한 온기도. 그게 인생이더라. 그는 눈시울을 붉혔다. 혹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나를 무너뜨린 사람.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는 그저 늙고 외로운 한 인간이었다. 다시 시작은 없어. 대신 끝을 예쁘게 맺을 순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걸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나서던 그의 어깨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미움이 녹아내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그의 뒷모습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자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불을 모두 끄고 의자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봉투엔 민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언니 용서해줘요. 저는 언니의 글을 보고 새 삶을 살기로 했어요. 언니처럼 저도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이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네. 커피 머신의 불빛이 잦아들며 가게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이 남았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의 인생,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회복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카페 앞 골목엔 노란 은행잎이 소복히 쌓였다. 나는 매일 아침 그것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는 손에 익은 빗자루의 감촉이 내 삶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나로 사는 삶. 그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어느 날 카페 문을 열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돌아보니 남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서연아, 아들이 교도소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대. 매일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문장이 꼭 같더라. 뭐라고 써요? 그녀는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다. 서연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스승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해졌다. 복수로 시작했던 내 여정이 결국 누군가의 깨달음으로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애는 죗값을 치르고 있지만 너는 벌써 용서라는 기적을 만들어냈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창가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커피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썼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잃어도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짜 복수는 미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완성된다는 걸. 문득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듣던 곡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노래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멜로디가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위로하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달콤함이 마치 인생의 결처럼 느껴졌다.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은 내게로 돌아온 기도 같았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따뜻할 수 있다. 다음 날 카페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은 민지. 서연 언니 고맙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젠 언니처럼 용기 내서 살게요. 나는 편지를 가만히 접어두었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그 안에 편지를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장례이자 새로운 씨앗이야. 햇살이 비치는 그 순간 나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삶은 복수보다 용서보다 더 넓고 깊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비로소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한 여자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힘이라는 걸 그녀는 보여주었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잠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하나의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